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일각의 우려를 고려해 선관위는 투개표 절차에 대한 공개 시연회를 열고 관련 학회가 참여하는 공정선거 참관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선거 기간 동안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반을 설치하고 선거가 끝난 뒤에도 관련 소송이나 국회 차원에서 검증 요구가 있다면 적극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선거 결과에 승복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라며 선거 결과를 존중하고 깨끗하게 승복해달라는 당부를 남겼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에서 중국인 간첩이 체포됐다는 근거 없는 기사를 보도한 인터넷 언론 스카이데일리를 경찰이 압수수색했습니다. 심지어 스카이데일리가 인용한 미군 소식통이라던 제보자는 미국에 가본 적이 없는 유튜버로 드러난 적도 있죠. 경찰은 이러한 온라인 가짜뉴스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상계엄이 내려진 지난해 12월 3일, 계엄군과 주한미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는 지난 1월 미군 정보소식통에게 들었다며 문제의 단독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주한미군도 선관위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중국의 선거 개입 의혹의 증거라면서 헌법재판소에까지 이 기사를 들고 나왔습니다. 미국 오키나와 미군 부대 시설 내에 가서 조사를 받았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자백을 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선관위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고 경찰은 허위 기사로 선관위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스카이데일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해당 기사를 쓴 기자와 사무실에 대해 3시간가량 기사 작성 경위와 근거 등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카이데일리가 기사의 제보자라고 했던 미군 소식통은 이미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계엄 때 잡은 애들랑 합쳐서 90명이라. 그중에 주동자는 성남으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가까운. 미국 주동자는 성남으로 해서 바로 갔고. 네, 나머지는 오키나와로 가가지고 나라별로 분리했다. 네, 나라별로 분리했다. 네. 자신을 캡틴 코리아로 부르며 비상계엄을 옹호해온 제보자 안병희 씨는 미국 CIA 등 해외 정보기관 블랙요원이라고 주장했는데 정작 미국에 간 적도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를 부수고 태워야 한다던 안 씨는 주한 중국 대사관 난입을 시도하고 경찰서에서 행패를 부리다 구속됐습니다. 근거 없는 음모론이 인터넷 언론의 기사로 탈바꿈하고 부정선거 망상과 더해져 극우 유튜버를 통해 계속 퍼지는 상황에서 경찰은 온라인상 가짜뉴스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보직 해임되고 항명죄까지 뒤집었었던 해병대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여전히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보직 해임 무효 소송 첫 재판이 해임 1년 8개월 만에 열렸습니다. 조건희 기자입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전역 해병대원들과 차례로 악수하며 법원 앞으로 들어섭니다. 박 전 단장의 보직 해임 무효 소송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속에 수사단장에서 물러난 지 1년 8개월 만입니다. 진정하게 원래의 자리였던 수사단장 자리로 복귀하는 것을 시작으로 명예회복의 길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박 전 단장은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했다는 이유로 항명죄를 뒤집어 쓰고 재판을 받아왔지만 지난 1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무죄 판결 뒤 박 전 수사단장은 임시보직을 받았지만 사실상 제대로 된 업무를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박 대령 측은 무죄 판결을 받은 형사재판 1심에서 많은 쟁점이 다뤄졌다며 재판을 바로 마무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해병대 사령관 측은 형사재판 항소심 결과를 보고 판단을 내려달라, 충분히 반박하지 못했으니 추가 기일을 달라며 재판을 늦춰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시간을 많이 들였는데 왜 반박을 준비하지 못했냐며 해병대 사령관 측을 질타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기일인 5월 28일에 재판을 종결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앞서 군검찰은 박 전 수사단장의 무죄 판결에도 반발해 항소했고 무리한 수색을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최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인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지난 2월 징계 없이 전역했습니다. 내란이 아직 종식되지 않았듯이 이 항명 사건도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란이 끝나야 이 항명도 완전히 끝난다. 공수처는 최근 외압 의혹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피의자라며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재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건입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자신의 시간과 재산을 바쳐 앞장서서 광장을 지키다가 일상으로 돌아간 시민들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강조했듯 이러한 시민들의 저항 덕분에 비상계엄이 빠르게 해제됐고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었는데요. 이들은 그러나 이제 겨우 최악을 막았을 뿐 아직 내란을 완전히 끝내고 상처를 치유할 일은 여전히 남았다고 말합니다. 임소정 기자가 만났습니다. 겨우내 황량했던 들판은 푸릇푸릇해지고 꽃봉오리는 움틀 준비를 마쳤습니다. 어머니께 맡겼던 과수원으로 꼬박 넉 달 만에 돌아왔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왔어요. 과수원은 뭐 겨울이라고 딱히 막 계속 쉬고 그런 건 아니고요. 봄 준비를 해야 돼갖고. 내라는 청년 농부 김호주를 광장의 활동가 향연으로 다시 태어나게 했습니다. 남태령에서 광화문에서 탄핵과 파면의 순간을 맞고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끝이 아닌 시작점에 다시 선 기분입니다. 한 명만 내려오면은 되는 문제로 고생을 하신 게 아니고 변화를 위한 행동들이 더 치열하게 해야 될 작업일 수도 있다. 계엄사의 통제를 예고한 포고령은 작가들을 거리로 향하게 했습니다. 언론 출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본질적인 저희의 업 자체가 되게 흔들리는 상황이었죠. 절망과 함께 희망을 엿본 시간. 모두가 각양각색의 응원봉을 들고 나왔던 것처럼 공존하는 사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이번 4개월 동안 본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이들은 책상 앞에 다시 앉았지만 내란을 완전히 끝내고 상처를 치유하는 일이 아직 남았습니다. 승리라고 말하기에는 누구에게도 승리가 아닌 정말 되게 씁쓸하게 최악을 막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계엄의 밤 학교 밖으로 내몰렸던 학생들. 일상이 얼마나 쉽게 위협받을 수 있는지 경험한 이들은 다시 만날 세계를 이렇게 그립니다. 세대 간의 갈등을 유발하거나 젠더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사람 말고 실질적인 약자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좀 살펴봐주는. 꽃이 피었지만 아직은 온전히 오지 않은 봄. 계절을 되돌리려는 위협을 막아내는 여기 깨어있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아직 단단한 무언가가 있다. 그 위에 우리는 다시 한번 무언가를 차곡차곡 쌓아 올릴 수 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전 세계를 향한 미국의 상호 관세가 오늘부터 공식 발효됐습니다. 우리나라에는 25%, 중국엔 무려 104%의 관세가 부과됐는데요. 관세 전쟁이 최고조에 이른 오늘 우리 주식과 환율 시장 모두 크게 휘청였습니다. 대미 협상에 나선 정부는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자동차 산업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오혜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산의 수출용 자동차 선적부두, 미국행 선박을 실릴 차량 수천 대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미국에 입항할 때 이들 물량엔 25% 관세가 매겨집니다. 자동차 관세는 이미 지난 3일부터 발효됐습니다. 다음 달 3일부터는 자동차 부품에도 25% 관세가 부과됩니다. 한 해 51조 원에 달하는 대미 수출 1위 품목 자동차와 12조 원대 부품 수출 기업들까지 피해가 우려됩니다. 고무역으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기준은 아마 깨기 힘들 것이다. 유럽 공략하기 위해서 폴란드에 공장을 좀 짓고 있는 중이에요. 오늘부터 미국은 우리 수출품 대부분에 25%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호 관세에서 빠진 반도체와 목재, 의약품 등에도 조만간 25%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상호 관세 조치로 한국의 연간 수출액이 75조 원 감소할 것이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정치권에선 여야 가릴 것 없이 정부의 대응을 질타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도대체 우리나라 정부 뭐 하고 있느냐. 일본은 뭐 총리도 나서고 기업도 나서고 뭔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이제 뒤늦게 하는 거 아니냐.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보복 관세로 대응할 경우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자해성 피해가 커진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피해가 가장 클 자동차와 부품업계에 3조 원대 유동성을 긴급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오혜정입니다.